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с вами я, Хан Нелли, и сегодня мы проходим урок по теме путешествия. 네, 오늘은 제11과 여행 단원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혹시 한국에서 가본 곳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제주도에 가봤는데 아주 좋았어요. 아, 정말 제주도는 좋은 곳이죠? 네. 네, 한국 사람들도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떤 곳을 여행할 수 있는지 여행 문화와 여행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어휘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여행지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여행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라는 것은 여행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어떤 여행지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이 있죠. 네, 그리고 호수, 폭포, 초원, 섬, 해수욕장, 유적지, 온천,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두 가지는 인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여행지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자연물입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런 여행지를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국립공원은 어떤 걸 얘기할까요? 산이나 호수, 바다처럼 매우 아름다운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지정한 지역을 국립공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음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발음은 국립이 되겠습니다. 네, 국립. 그래서 국립공원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적지는 뭘까요? 이 유적지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을 유적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유적지로 보통 그 수학여행, 학생들이 여행을 많이 가죠.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여행을 수학여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여행을 많이 갑니다. 자, 이제 다음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 여행 관련 어휘들 중에서 어떤 동사들이 사용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예약하다, 변경하다, 그리고 취소하다 이런 동사가 있는데요. 이 예약이라는 것은 여행을 하기 전에 제가 어디에서 잘지, 무엇을 탈지 이런 것을 먼저 결정한 후에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전화를 하죠. 그걸 예약 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약이라는 것은 먼저 약속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비행기표, 네, 그리고 호텔, 레스토랑 같은 것을 예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경하다는 예약 후에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일요일에 가기로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날 갈 수 없다면 날짜를 바꿔야 되겠죠. 그것을 변경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요일을 월요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하다는 역시 예약하다 후에 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일요일에 가기로 예약을 했는데 그날 갑자기 갈 수 없다면 예약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하다는 가기로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을 취소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취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행 계획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에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탈지, 무엇을 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잖아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는 볼 것, 무엇을 볼 것인지, 그 다음에 먹을 것, 무엇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잘 곳, 어디에서 잘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일정을 짜다는 조금 다른데요. 이 일정이라는 것은 일이 매일매일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정을 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건 며칠 동안 여행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행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3박 4일. 그래서 이 박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잔다, 숙박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자고 4일째 되는 날 다시 돌아오는 것을 3박 4일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기로 했다면 첫째 날에 어디에 갈 것인지, 둘째 날에 어디에 갈 것인지, 또 셋째 날에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정이라고 하고요. 일정을 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여행을 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준비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권과 비자, 그리고 항공권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모두 해외여행을 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권이라는 것은 패스포트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네, 비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나라로 여행을 하기로 했다면 그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항공권은 비행기 표를 표현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권과 비자와 비행기표, 즉 항공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숙박시설을 예약해야 됩니다. 숙박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만든 곳을 숙박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호텔과 여관, 이런 것들이 숙박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호텔과 여관을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행에 관련된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Давайте еще раз повторим некоторые слова. Итак,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это число хада, обозначает отменять. Посмотрим пример.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오늘 강의는 취소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많이 아프신가요? И это у нас имеет смысл так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то есть 선생님, сегодня заболел, 몸이 안 좋으시다, это по-русски просто заболеть. Поэтому сегодняшняя лекция 취소되었다, отменяется. Он сильно болен? Посмотрим следующее выражение. Это у нас 계획을 세우다, то есть составлять план. 다음 주에 있을 노래 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И ответ в такой форме.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노래 대회 계획을 세워봅시다. Это у нас имеет смысл такой. Как надо готовиться к песенному конкурсу, то есть 노래 대회,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Давайте 다 같이 모여서, то есть все вместе соберемся и составим план. 계획을 세워봅시다. Составим план конкурса песни. И здесь это окончание «пщида» выражает форму приглашения, то есть давайте что-то сделаем вместе.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И первая форма у нас на изучении это «ылька-хада», которая указывает на желание или на решение, пусть и не окончательно, совершить какое-либо действие.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배선생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이번 방학에는 여행을 갈까 해요. 선생님, 학생들의 방학 계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학생들은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또 여행도 갈 수 있겠죠.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방학 계획은 뭐 여행, 공부, 아르바이트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금은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문법인 을 생각이다를 사용하면 이 계획 중에 한 가지를 결정한 후에 자신의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을까 하다를 쓰면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네,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Итак, у нас на эти каникулы я собираюсь поехать в путешествие. И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из чего-то многого, например, подработать или поучиться, или съездить в путешествие, я выбрал из этого все-таки путешествие.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대화문이니까요. 선생님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휴가 때 뭘 할 거예요? 보고 싶었던 영화를 다 볼까 해요. 역시 휴가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휴가란 무엇인가요? 러시아 말로 어떻게 되죠? 휴가는 отпуск인데요. 그 전에 방학은
каникул이었어요. 네, 그래서 방학은 학생들이 가지는 거고요. 휴가는 회사원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휴가 계획에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휴가 계획은 일단 만약에 집에서 쉬면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잠을 잘 수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휴가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책을 읽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어떤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영화를 보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가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다 볼까 해요는 아직 결정하기 전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Итак, на вопрос, что ты собираешься делать во время отпуска, человек отвечает, что он собирается посмотреть все фильмы, которые он до этого хотел посмотреть. И из вариантов возможных планов на отпуск, например, там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ы, допустим, почитать книги, скажем, поспать просто, да, он выбирает именно посмотреть фильмы. 네, 자 이제 예문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Итак, посмотрим первое предложение у нас. 주말에 고향에 갈까 해요. То есть я собираюсь на выходных уехать на родину.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получается, эта форма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что я собираюсь что-то делать, у меня есть это в планах. 네, 지금 먹다, 떠나다, 그리고 듣다, 만들다, 진학하다 이 동사를 사용해서 을까하다를 사용한 그런 계획하기를 말해 볼 텐데요.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먹다입니다. 저녁에 볼로프를 먹을까 해요. 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ечером я собираюсь поесть плов.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떠나다입니다. 다음 달에 카자흐스탄을 떠날까 해요.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это также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 следующем месяце я собираюсь уехать в Казахстан. 네, 이제 세 번째 문입니다. 음악을 들을까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я собираюсь послушать музыку.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만들다인데요. 파티 때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까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 리을 동사를 사용할 때는 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까 하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께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во время вечеринки я собираюсь, у меня есть в планах такое, приготовить в разную кухню. И здесь глагол мандельда имеет в своей основе глагола букву риыль.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прибавляется сразу 을 까하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학하다인데요.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에 진학할까 해요. 자, 선생님께 의미를 들어보겠습니다. И это у нас означает, чт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я собираюсь, у меня есть в планах поступить дальше куда-то, продолжать учиться.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법은 어야겠다인데요.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И у нас о ягетта выражает желание совершить какое-то действие. Сначала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배선수님.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겠어요. 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누가 기다려야 되겠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기다릴 건지 친구가 기다릴 건지를 잘 모르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이유는 get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사용된 get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선생님? 여기서 get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의지예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여기에서 get을 의지로 보고 있는 이유는요, 이것을 나에게 말하는, 즉 1인칭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나에 대해서 말하는 문장으로 이해한다면 필요성과 의지가 합쳐져서 어야겠다, 즉 강한 의지, 꼭 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Итак,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у нас кидареесо
выражает значение, что придется, надо, так надо сделать. Если здесь лицо первое, в случае это если это я, тогда это должен будет. То есть это окончани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этого окончания и смысл этого окончания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какое лицо здесь действующее. Если первое, то должен. 네, 두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하고 같은데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장을 친구에 대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이해한다면 여기에서 get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추측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get은 추측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하야겠다는 필요성과 추측이 합쳐져서 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в принципе, предложение то же самое, которое имеет смысл, что дождь очень сильный и, наверное, придется ждать до окончания дождя.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если это по употреблению ко второму или третьему лицу, например, тебе, тогда придется ждать.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уже это чучик, то есть предположение. 네, 이제 다음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예문은 대화문이니까요. 선생님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밤이 늦었는데 안 자요? 이 책을 늦더라도 끝까지 다 읽어야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의지일까요? 추측일까요? 여기서는 의지입니다. 왜냐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 문장에서 이 사람이 꼭 해야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책을 다 읽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책을 다 읽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께 다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хоть это здесь и н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это я, но по вопросу видно, что отвечающий человек говорит о себе. Поэтому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именно должен, то есть мне надо прочитать до конца книгу, пускай и поздно уже. 네, 자 이제 다음에는 예문을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문 만들기 연습인데요.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итак, у нас 이번 주에는 여행을 가야겠어요. И это у нас обозначает, что на этой неделе я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поехать в путешествие. 네, 이제 보다, 살다, 듣다, 노력하다 이렇게 네 가지 동사를 가지고요. 자신의 의지나 추측을 표현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각을 다 해보셨나요?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보다인데요. 이 영화를 봐야겠어요. 자,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Это обозначает, что я должен увидеть этот фильм.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살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겠어요. 역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Хоть что ни случится, я должен жить. 네, 이제 세 번째 문장입니다. 듣다인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겠어요. 자, 선생님. 네, и я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услышать то, что он скажет.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노력하다인데요. 이번 시험에는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자, 선생님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И в этом экзамене я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ен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의지나 추측, 어떤 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연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하기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구에게 여행지를 추천하는 내용의 그런 대화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떤 곳을 추천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캅차카이 호수인데요. 지금 추천하는 여행지는 바로 캅차카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왜 유명한가요? 이 호수는 맑은 호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유명한 사실이 있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호수에 대해서 들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것은 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호수이다. 이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다고하다, 라고하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행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을까 하다를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대화문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이라트 씨, 무슨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캅차카이 호수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캅차카이 호수는 뭐가 유명한데요? 호수가 매우 맑고 주변 경치도 매우 아름다워서 유명해요. 아,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호수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저도 한국에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다음 달에 친구들과 함께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저도 갈래요. 네,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대화문을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나 씨입니다. 카이라트 씨, 무슨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캅차카이 호수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네, 캅차카이 호수에 갔다 온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유나입니다. 캅차카이 호수는 뭐가 유명한데요? 지금 뭐가 유명하냐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카이라트 씨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캅차카이 호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호수가 매우 맑고 주변 경치도 아름다워서 유명해요. 여기에서는 맑고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겠죠? 뒤에 여기 기억이 있는데요. 뒤에도 기억이 있을 때는 앞에 거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호수가 매우 맑고 주변 경치도 매우 아름다워서 유명해요. 네, 두 가지 유명한 사실 있죠? 맑고 아름답다. 자, 다음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나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호수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유나 씨가 들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다를 썼죠. 그래서 라고 들었다. 여기 호수는 명사죠. 그래서 명사 다음에는 이라고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네, 그래서 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라고 하다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저도 한국에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네, 여기 어와야겠다가 사용됐는데요. 자신의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보겠다. 이런 결심이겠죠? 자, 그 다음에 카이라트입니다. 다음 달에 친구들과 함께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여기 을까 하는 데는 결정하기 전에 계획을 얘기할 때 을까 하다를 쓰는데요. 결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을 거예요보다 매우 약한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나입니다. 좋아요. 저도 갈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카이라트 씨, 무슨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캅차카이 호수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캅차카이 호수는 뭐가 유명한데요? 호수가 매우 맑고 주변 경치도 매우 아름다워서 유명해요. 카자흐스탄의 대표적인 호수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면 저도 한국에 가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어요. 다음 달에 친구들과 함께 갈까 하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저도 갈래요. 네, 이제 대화문의 상황을 바꿔서 대화문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추천하는 여행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추천하는 여행지는 경상북도의 경주입니다. 경주가 어디 있는지 지도에서 잠깐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경상북도의 경주는 이 한국 지도인데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이쪽인데요. 이쪽 부분에 경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는 뭐가 유명한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도시에서 유명한 것은 신라의 문화유적이 많다는 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신라의 문화유적이 많고 분위기가 멋있다. 네, 문화유적이 많아서 유명하고요. 분위기가 멋있기로 또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먼저 신라가 어떤 곳인지 같이 한번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한국 지도에서 보면은 옛날에 한국은 이렇게 세 가지 국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여기 위에는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쪽에는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쪽에는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라는 나라의 문화 유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은 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경주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있죠. 한국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수학여행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떠나는 여행인데요. 그래서 보통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그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경주는 신라의 문화 유적이 많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많이 갑니다. 자, 이제 여행 계획을 볼까요? 내년에 갈까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간 후에 갈까 합니다. 네,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을까 하다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대화문을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카이라트 씨하고 유나 씨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나 씨가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유나 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유나 씨, 무슨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경주는 뭐가 유명한데요? 한국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많이 간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멋있는 곳이라면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좋아요. 저도 갈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나 씨, 무슨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나 씨가 보고 있는 사진은 한국의 유적지의 사진입니다. 어디였죠? 네, 경상북도의 경주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상북도 경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네, 경주라는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주는 뭐가 유명한데요? 경주에서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문화유적, 그리고 또 하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신라의 문화유적이 많고 분위기가 멋있어서 유명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나 씨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카이라트 씨가 한국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많이 간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고를 사용했죠. 니은 다고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 다고를 사용하죠. 그렇게 멋있는 곳이라면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와야겠다를 사용해서 자신의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유나 씨는 제안을 하죠. 같이 갈래요? 그런데 어디에 같이 갈 거냐고 제안을 하고 있죠. 어디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죠. 내년에 한국에 돌아간 후에 갈까 하는데 경주에 같이 갈래요? 지금 경주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돌아간 후에 갈까 한다. 그래서 을까 하다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좋아요. 저도 갈래요. 네, 을래요에 대한 대답은 을래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 연습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한넬리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하시겠습니다. Мы приступаем к чтению. Сегодня у нас текст про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дукт, про выбор путешествия. И он на странице 208 нашего учебника. Посмотрим текст. Итак, 여러분은 다양한 여행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какой бы вы продукт выбрали из разнообразных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интересное путешествие? Я даже не знаю, есть ли или нету людей, которые любили бы любой вид туризма, будь то отдых на море или поход в горы. И это у нас было введение. Теперь основная часть. Итак, сначала, что делает человек, когда он выбирает? 먼저 여행지의 기본 정보들을 알아봅니다. То есть сначала он узнает осно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기본 정보 – это основная информация. И это 기본 정보 про туристическое место, куда вы планируете поехать. Да? Это погода, 날씨, 교통, транспорт, 돈, деньги и так далее. Об этом, конечно, необходимо узнать. Посмотрим дальше. 여행지의 기본 정보를 알아본 후에 여행 상품을 2-3개 정도 고릅니다.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 узнаете необходимую, то есть основ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ро туристическое место, выбирается обычно где-то примерно 2-3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родукта. После этого обычно заходят на homepage, 여행사 homepage, это интернет-страницы, сайты туристических фирм, причем на несколько, и сравнивают их. Сравнивают, выбирая при этом более детально уже какие-то конкретные выбранные 여행 상품, то ес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продукты.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 выберете определенный 여행 상품, то ес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дукт, который вам по душе, обязательно вам необходимо посетить лично туристическую фирму или позвонить 전화를 해서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просить то, что вас интересует,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или 선택한 여행 상품을 내용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Ил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знать более детально содержание эт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родукта. Вот в это время, когда вы посетите или когда вы позвоните в туристическую фирму ИТ, значит, было бы хорошо, то есть, неплохо было бы составить 일정표, то есть план ваш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ы составите план вашего путешествия, надо уже твердо решить,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и заброниров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дукт, 여행 상품. Вот только так, если вы сделаете, тогда это станет для вас незабываемым впечатлением, туризмом, который будет без раскаивания. А теперь попробуйте по-корейски рассказать, как вы планируете с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куда-нибудь. 네, 오늘은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소개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여행을 가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하면서 오늘 쓰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보고 싶은 여행지를 오늘은 어디로 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스위스 알프스 산맥 융프라우입니다. 그래서 융프라우라고 불리는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 가고 싶습니다. 이 산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 이렇게 산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상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지형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갑자기 스위스 알프스에 가고 싶을까요? 이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스위스 알프스를 봤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이곳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떨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떨리다라고 하면 가슴이 떨리다. 이 떨리다죠. 그런데 보통 언제 떨리는 기분이 드나요? 감동을 받았을 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다 하고 비슷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후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스위스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소개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곳의 특징입니다.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덮이다라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네, 그래서 덮이다는 그 덮다의 피동사인데요. 이렇게 보통 산이 있으면 이제 눈이 많이 내리겠죠. 그래서 눈이 내려서 이렇게 눈이 내려서 이 덮었기 때문에 밑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려서 이렇게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눈으로 덮이다, 눈이 덮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눈 덮인 모습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음으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얼음으로 건물을 만들어도 이 얼음 건물이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얼음으로 만든 건물도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본인의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가야겠다. 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프스 산맥 꼭대기 융프라우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네, 그래서 꼭대기는 산의 정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부분인데요. 거기에 커피숍이 있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내용으로 한번 글을 써보겠습니다. 완성된 글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넬리 선생님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Сегодня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лексику по теме путешествия. По грамматике мы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ылька», «хада», выражающее желание совершить какое-либо действие. И прошли с вами окончание «о ягетта», выражающее необходимость, опять же, совершить какое-либо действие. 네, 오늘은 여행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카자흐스탄에서는 짐볼락이라는 곳이 있고 또 담갈이라는 곳이 유명해요. 네. 또 거기에서는 경치도 좋고 유적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한국의 좀 경주하고 비슷한 곳이군요. 경주도 경치도 좋고 또 유적도 볼 수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